네, 안녕하세요. 슈퍼땅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10시,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저는 이제 점심때 방송이 있어서 이제 나가지만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 열었습니다. 오늘도 따르릉TV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따르릉TV 채널에는요, 스피치, 또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또 내가 매일매일 따르릉TV에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개씩만 보시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많이 뭐 편집도 사실 없는 방송이고 그냥 뭐 강의 형식의 방송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제가 늘 공부하고 또 느끼고 또 깨닫는 것들 제가 또 올리고 있으니까요. 따르릉TV와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건강과 운을 건강과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왓칭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에 있는 어떤 한 병원에서 노인 1,300명의 생활 습관을 조사해 봤대요. 조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아무도 치매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8년쯤 지나자 180명이 치매에 걸렸대요.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많이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생활 공간이 집과 주변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또 생활 공간이 좁아지면 마음의 공간도 좁아진다는 건데요. 생활 공간이 넓은 사람들보다 이 생활 공간이 조금 집과 주변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또 치매 전조 증상인 인지장애도 빨리 찾아왔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건강과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 시야를 넓힐수록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공간이 좁아지면 수명도 짧아진다. 여러분 이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좁아지면 수명도 짧아진다. 와. 어떤 심리학자 교수가 성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이 적고 사회활동을 안 할수록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좀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이 적고 사회활동을 안 할수록 수명이 짧았다. 자, 그렇다면 천장의 높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면 공간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정신건강연구소에서는 정부 건물 내에서 일하던 사무직 근로자들을 2개의 다른 건물로 이동을 시켰대요. 일부는 천장이 낮은 오래된 정부 건물로, 다른 일부는 천장이 높은 널찍한 최신 건물로 이동을 시켜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17개월간 이들의 심장 박동수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등을 추적해온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대요. 이거 심장병의 징후 아니야? 천장이 낮은 건물에서 일하게 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엄청나게 많이 치솟았다는 거죠. 천장이 낮은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녹지 공간은 어떨까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녹지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민 35만 명의 건강 기록을 살펴봤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그 반경 1km 이내에 녹지 공간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정말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게 된 건데요. 반경 1km 이내에 10% 정도의 녹지 공간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1000명당 26명이 우울증이었대요. 1000명당 26명이. 사실 꽤 많은 수치인 거죠. 그런데 90%의 녹지 공간이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18명만 우울증이었대요. 한마디로 3분의 1로 줄은 거죠. 심장병, 척추질환, 당뇨, 우울증, 호흡기 질환 등 거의 모든 질환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 거죠. 와. 그리고 특정 기간에 2001년에서 2006년 동안 사망을 했던 37만 명의 기록을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그 결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아주 작은 녹지 공간만 있어도 뇌졸중과 심장병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녹지 공간이 내 주위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공원이 있다는 게 단순히 내 마을과 뭐 내 동네를 예쁘게 꾸미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사람의 심리에도, 사람의 정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제 뭐 전원주택이나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사실 바람직한 것 같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 우리 같은 이런 또래 사람들도 어찌됐든 좀 녹색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살면 매우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이런 녹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주위에 최소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짓잖아요. 요즘에는 연립주택이나 이 원룸 같은 건물을 짓는 상황이나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에도 반드시 그에 따른 몇 %의 녹지 공간이 없으면 사실 건물을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그 건물에 비례한 그 나무가 몇 그루가 심어져 있어야 되고,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녹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사실 너무 바람직한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넓은 창밖이 내다보이는 병실에서 생활하면 건강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2가지 병실에서 생활을 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창밖으로 나무가 내다보이는 병실에 들어갔고요. 다른 환자들에게는 벽만 보이는 병실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확 트인 자연이 내다보이는 병실에서 생활한 환자들의 퇴원 속도가 훨씬 더 빨랐고요. 여기에다가 합병증도 적었고 진통제를 처방받는 횟수도 훨씬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운 때문에 그랬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 병실 벽에 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결국 뭐 나무에서 뭐 피톤치드가 나와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것도 물론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이 확 트인 자연 공간을 보면서 마음의 공간도 확 트이게 된다는 거. 네. 마음의 공간이 커질수록 내가 커지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정신도 맑아지고 내 스스로의 의지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야를 넓힐수록 운이 좋아질까요? 저는 이 왓칭의 61페이지인데요. 이거를 읽고 정말 진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진짜 많이 깨달았는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왓칭2를 MBC 기자 특파원이었던
분이 네, 김상훈 저자께서 쓴 책인데요. 그래서 여기 얘의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야를 넓힐수록 운도 좋아질까? 선미는 제주도의 한 방송국 직원의 딸이다. 학교는 물론 직장까지 제주도에서 다닌 제주 토박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취업 기회를 얻었다. 서울에 가서 살아 마라. 부모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딸이 바다 건너 먼 곳으로 떠나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았다. 그녀 자신도 망설여졌다. 서울에 친척도 친구도 없었다. 그러다가 큰맘 먹고 바다를 건넜다. 서울 생활은 예상대로 낯설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어느 주말 쇼핑이나 할까 하고 집을 나섰다. 한 매장에서 눈에 확 띄는 스커트를 보았다. 마음에 쏙 들어서 당장 사서 입고 다녔다. 거리를 걷는데 한 단발머리 여성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어머, 그 스커트 어디서 샀어요? 둘 사이엔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하다가 선미는 상대 여성도 역시 제주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도 둘 다 서귀포.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제주도 출신이라니 둘은 금방 가족처럼 친해졌다. 우리 함께 점심 먹지 않을래요? 저 지금 직장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선미는 주저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는 게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가 워낙 강하게 잡아끄는 바람에 마지못해 따라갔다.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갑자기 아찔해졌다. 아, 저 남자는? 구궁. 그녀는 첫눈에 그 남자에 반했다. 몇 달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2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 김상훈 기자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시야를 제주도에만 한정시켜 놓았더라면, 만일 서울에 와서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더라면, 만일 낯선 여성을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지금처럼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네.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봤어요. 어떤 영국의 유명한 교수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운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봤대요. 사람이 살면서 이게 행운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이건 진짜 나에게 너무 행운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시키지 않고 시야를 넓힐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대요. 행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시키지 않고 시야를 넓힐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와. 그래서 심리학자 와이즈만 교수도 몇 년간 운을 연구해 봤대요.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읽으며 자신이 사진이 몇 개나 실려 있는지 세어보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쉽게 답을 했다는 거죠. 이 신문에 실린 사진은 모두 43개네요. 그들은 어떻게 금방 답을 알아냈을까요? 교수는 실험에 앞서서 신문 속에 몰래 이런 글이 적힌 종이 쪽지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사진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 속에는 43개의 사진이 실려 있어요. 라는 종이 쪽지를 집어서 넣었대요. 그런데 긴장된 표정으로 오로지 사진만 찾으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신문에 사진이 몇 개가 나와 있는지를 세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기 위해서 이 쪽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초점에서만 조금 이렇게 드러나서 전반적으로 신문을 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그 쪽지를 보고 굳이 내가 이거를 세지 않더라도 네, 그 행운의 쪽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운이 나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운이 좋아지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진짜 꼭 메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운이 좋아지려면 시야를 넓혀라. 환경을 바꾸고 산책을 즐기는 등 바라보는 공간을 넓혀라. 네.
눈과 귀를 열어놓아라. 낯선 것에 저항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어라. 나의 범위를 국한시키지 말라. 새로운 음식, 장소, 생각에 마음을 열어라. 이게 바로 운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야를 넓히고, 그 시야를 넓히는 것은 환경을 바꾸고 산책을 즐기는 등 내가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고요. 눈과 귀를 열어놓는 것, 낯선 것에 너무 저항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거죠. 나의 범위를 국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음식, 도전해보고 새로운 장소, 또 생각에 마음을 열으라는 거죠. 다양한 생각.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세바시 시간. 저는 그 강의를 참 많이 듣는데요. 거기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정말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운을 얻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뭔가에 도전해보고 뭔가에 막 모험을 해보고 낯선 곳에 가보고 막 여행을 즐겨보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결국 운이 좋아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은 나를 국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 나를 넓은 공간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행운과 정말 운이 쏟아질 거예요. 저는 집에 정말 좋은 글귀들을 정말 많이 적어서 써놓고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처럼 나에게 많은 축복과 운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런 글귀를 또 써놓기도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많은 축복과 운이 네, 샤워할 때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처럼 여러분에게 쏟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늘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요. 좀 더 넓은 공간에 여러분을 데려가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넓은 마음에 좋은 장소, 좋은 생각, 좋은 마음들 네, 많이 네, 넣어주세요. 그러면 행운은 운은 자연히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따르릉TV 매일매일 한 개씩만 들어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자되고 더 멋있어지는 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네, 시간 될게요. 여러분들도 늘 따르릉TV 많이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유민경 리포터는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